신천지 신도들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집단 가입한 정황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포착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대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의 일선에 관련된 그냥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죠. 명확하게 근거를 대고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원을 공격하는 일은 명확하게 해당 행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의되면 다음엔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합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그렇다고 이걸 특검을 날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속된 말로 일방적이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나 가릴 것 없이 지휘고와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가 1917년부터 지금까지 100년입니다. 무려 100년이 지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 교주 모두는 스스로 메시아, 주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00년 동안 이들 사이비 이단들은 정치인들과 함께 해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교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야심을 이용했고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그들과 손잡아 온 것입니다.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는 굉장히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신천지 신도수만도 무려 30만 명에 이르고 통일교 신도수는 비공식 집계 6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거가 되면 정치인들에게는 일사불란하게 한 진영 또는 한 정치인에게 이른바 몰빵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들 통일교 신천지 신도들은 표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종교인들의 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몰표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 네. 3,000표를 네. 몰표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갈 3,000표를 제가 뺏어 오면 마이너스 3,000이 플러스 3,000이 되잖아요. 그럼 몇 표 차이가 줍니까? 6,000표. 보통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박빙 지역은 몇백 표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그거 유혹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얼마 전에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도 이 아까 이단 계보도 쫙 놓았는데요. 네. 거기에서 아마 분명히 이런 제가 글자가 눈이 나빠서 못 봤는데요. 천부교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네. 박태선. 박태선 초대 네네. 교주가 만든 거. 예, 예. 거기 지금 총본부가 부산 기장군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최근에 두 차례 네. 국회의원 선거, 최근에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네. 신앙촌 집성촌이 있어요. 자기들 신자들만 모여 사는. 예. 전국에 150개 교회가 있고 예. 모여 사는 사람들이 한 800명 돼요. 99%의 국민의힘 후보 몰빵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99% 나왔다는 것은 자연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몰빵이지. 그 옛날에는 이제 부천에도 있었고 또 덕수에도 신안촌.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에 역시 있네요. 모산입니다. 아시네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전광훈이 왜 뜬 줄 아십니까? 그 사실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다가 종교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일단 광화문에 네. 엄청난 수의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는 능력. 네. 여기에 보수 정치인들이 눈이 획가닥한 거예요. 획가닥한 거죠. 그래서 2019년 10월에 그 개천절 전으로 막 오세훈, 홍준표 온갖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지고 막 그렇게 전광훈이 만든 이 무대 플랫폼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광훈 교회 교인이 된 유력 정치인이 있습니다. 천주교인이던 김문수. 김문수가 천주교였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 원불교로 알고 있는데 네. 김무성도 그래요. 네. 한동안 전광훈 교회 다녔어요. 또 저 사람 송영선 의원이라고. 네. 근데 확실합니다. 사이비 이단과 정치인이 손잡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네. 정치인은 표를 원하고 사이비 이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돈벌이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정치인들과 이 이단 종교인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들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하고 모임에 알면서도 모른 척 참석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면서도 모른 척입니다. 즉 이들 이단들과 정치인들 간의 유착에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의힘,
민주당이 따로 없다라는 점입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요.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한 후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수사 범위에 대해서 건진법사로 불리는 저 전성배가 통일교 윤용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에게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2025년 4월경에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그렇지.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하면서 통일교가 건진을 통해 캄보디아 사업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밝혀내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진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본 황실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를 숭배하는 건진과 그의 스승인 해우가 있는 일광 조계종과의 관계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일본의 우길기를 상징하는 일광, 즉 니코와의 관계 등 그간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의혹 제기했던 김건희와 주술적 무속 의혹에 대해 그 실체가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정황 증거를 찾아냈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 활동한 증거들을 찾아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정황 증거까지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일교가 2018년에서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교단 지시로 후원했음을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2025년 8월에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통일교 내부 문건에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통일교는 통일교가 추진하는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연구회 공동회장 이용흠 씨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등학교 6년 후배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1시간에 걸쳐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의 광복절 축사에 6개국 철도 연결 의제가 포함되게 하였다는 통일교 내부 문건을 발견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2025년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렇죠. 통일교 특검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통일교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인 2025년 12월 26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만 겨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를 해요. 그러면서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민의힘이 받아라 하고 민주당에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당 배제 원칙을 들면서 거절합니다. 이상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간의 핑퐁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가 되자 이충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침대 축구에 들어갔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계속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다. 자꾸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민주당 구성원들이 통일교 로비를 받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에 올해 새해 벽두에 두 특검 법안 즉 2차 종합특검하고 통일교 특검을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새해가 지난 지 2달이 훌쩍 넘어갑니다. 음력세를 얘기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랬나요? 네. 음력세도 지났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 정교 정치 헌금 의혹이 속속 언론을 통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천지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번에는 신천지 의혹을 통일교 특검과 함께 수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급기야 26년 1월에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하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이른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터져버립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을 묶어서 쌍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섭니다. 자, 민주당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묶어서 하나의 정교특검으로 하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공천헌금을 묶어서 쌍특검을 하자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 국민의힘 장도경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어요. 했습니다. 얼마 했죠? 6일 했죠, 6일. 일주일 했나요? 6일 했습니다. 6일. 다이어트 단식. 다이어트 단식.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제가 민주당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말이 안 되죠. 강선우가 돈을 받아 먹었다 칩시다. 강선우 돈 받아 먹은 거하고 통일교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왜 묶어요?
그럼 어찌됐든 따로 받던 따로 하지 않던 받으면 되잖아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안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거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거. 네. 대표적인 통일교 신천지니까 이거 같이 종교 특검 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하고 그리고 강선우는 개별한 개인의 사건이잖아요. 네. 뭐 특검까지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개별 사건으로 다루어야죠. 네. 정 그걸 뭐 특검을 하다가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거 통일교하고 강선우는 별 관계는 없잖아요. 네. 그걸 묶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은 도대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사이에 언론들은 신천지하고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거쳐서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정교 유착이 진행이 된 건데 그렇죠. 급기야 코로나19 당시에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의 유착이 본격화되면서 신도 수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피하는 게 아니다.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따로 받으면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왜 안 받아요? 근데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따로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정교 유착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쳐서 하자. 근데 통일교 특검하고 근데 이 아마 이 워딩의 차일 거예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강선우 쌍특검 하고 예. 신천지는 별도로 하자 예. 이 말일 거예요. 맞아요, 예. 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선우 건 빼고 신천지 따로 하고 민주당 따로 하고 그렇게 하자 하면 되는데 빼고 하는 순간 또 공격할 겁니다. 그렇죠. 굳이 강선우 이거를 또 감싸준다고. 합쳐서 하자고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은 또 그걸 안 받겠다고 있는 거고. 아니 어떻게든 진도 나가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거죠. 중재안을 냅시다. 신천지 특검, 예. 통일교 특검, 예. 각각 가면 특검 하자. 그러니까요. 좀 사실은 예. 합치는 게 더 원활하거든. 수사 그렇죠. 유사성도 있고. 예. 하지만 참 그러면 예.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각각 하면 되지.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제안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자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안 안 해, 해요. 안 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제안하길 저는 바라지만 네.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강선우 왜 빼놓 넣자 할 겁니다. 물론. 자, 이렇게 핑퐁을 하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검을 안 하고 싶은 속마음 여야 정치인들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게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연 작전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의되면 다음엔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합의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그렇다고 이걸 특검을 날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속된 말로. 일방적이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와 가릴 것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여당의 이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행보하고 추천 방식을 둘러싼 소모전 논쟁이 결국 수사 방해로 이어질 것을 간파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내놓은 전격적인 해법을 담았는데 수사 안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면은 국회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밤을 새우며 싸우는 동안에 수사가 멈춰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키라는 거였습니다. 특검에 앞서서. 예. 그렇게 해서 여야가 서로 핑퐁하며 시간 지연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 날 꾸려진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날 신천지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합수본은 정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경기도 과천 소재의 신천지 총회본부 이만희 별장에 있는 가평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열린광TV 취재팀이 당시 가평 이만희 별장을 장기간 취재하고 있었는데 뻗치기. 갑자기 압수물을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을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촬영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렇게 신천지 뻗치기 취재하면서 저 장면을 목격을 했었는데 대단하세요. 예. 취재팀은 최근에 신천지를 탈퇴한 고위직 신도를 또 어렵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제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신천지를 엄청 압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과천의 본진하고 가평별장. 예. 직접 찾아가셨죠. 예.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 부분을 보고 그 이만희 교수가 빡 돌아가지고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사실은 복수 당한 거죠. 예 2022년에. 윤석열을 뽑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신천지 2019년부터 활동하신 걸로 들었는데 혹시 그 시점부터 정치권의 영향력을 신천지 차원에서 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혹시 보시거나 뭐 들으시거나 한 적이 있는지? 일단은 그때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있다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 지금 현 대통령이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신천지를 엄청 압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을 도와주지 않고 국민의힘에 다원가입 같은 걸 안 하면 마치 신천지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부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원가입을 시키는 문화가 19년, 20년에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뭐 취재한 바로는 22년 대선 그러니까 2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에 개입했다, 뭐 영향력을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시면? 그때 내부에서 이제 교회다 보니까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모임을 하는데 네. 신천지 같은 경우에 군대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예. 이제 한 명이 아랫 사람들에게 쫙 그런 예배 내용에 대한 뭐 설교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팀장이나 부역장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내부에 있는 신도들 모아놓고 윤석열을 뽑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처럼 이제 내부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문자적인 지령을 내리기보다는 내부에서도 조심해야 되니까 구두로 최대한 전달해라. 증거를 남기지 않기 네네. 위해. 그래서 이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가입하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부에서 하는 말들은 사실 거짓말이고 탈퇴자들은 다 하나같이 국민의힘을 가입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보면 이건 확실하게 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는데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내부의 어떤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밑에 하부 조직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정말 예. 대단한 조직인데 예, 예를 들면 어떤 밑에 조직에게 지령을 내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통상 문서 한두 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도 그러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예. 보안이 철저한지. 그러니까 교주가 수십만에 이르는 그런 교인들한테 예, 자기 메시지를 냈을 때 이 수십만 사이에서 보안이 유지된다? 예.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단계가 돼서 사람이 문서가 돼서 전파식으로 쭉 하고 사람이 매뉴얼이 된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도 그럼 직접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 가입을 했었고 실제로 한 2022년쯤부터 5년 정도까지 쭉 당원 가입을 했었던 기억이 정말 그럼 지금은 탈퇴를 하신 거고 나오면서 같이 나오신 거고 신천지 내부에서 국민의힘에 가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 위에서는 아예 그 목표수를 하다를 해가지고 네. 목표수대로 목표수를 안 채우면 어떤 뭐 압박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목표수를 채우기 위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좀 움직이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그 목표수에 따른 뭐 가입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직접 내려가지고 매뉴얼대로 타면 뭐 나중에 아랫사람들이 인증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할당량을 다 채웠었던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국민의힘 가입하는 가입 방법을 내가 매뉴얼이 있고 그러면 할당량이 나오면 아래 조직에서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뭐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내부에서도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는 것으로 신천지 내부에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인식이 계속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 내부에서는. 사실 코로나 때 현 대통령께서 이제 신천지를 많이 괴롭혔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 안 하면 바보다. 국민의힘을 지지를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신천지 신도냐.
하는 그런 내부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네. 확실하게 팩트 체크.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천지 이만희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네. 치료 주사 맞으라고 그렇죠. 네. 지가 안 맞겠다고 설치고 예. 버티니까 예. 그 주사 맞게 해주려고 찾아간 겁니다. 그걸 괴롭혔다고 보는 거죠. 그거 복수를 23만 표로 한 거죠, 저것들이. 아, 참 끔찍합니다. 근데 95년인가? 네. 그때 CBS에 출연했던 신천지 관계자들 얘기로는 언론사에 신천지가 많이 들어갔다. 네. 유력 언론사에. 예. 근데 그때가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게 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그게 95년이라니까요. 그 언론사에 들어갔다는 건 기자로. 진짜로. 아. 그로부터 지금 한 20년 지났어요. 다 간부도 됐겠는데. 다 간부되고 데스크되고 아니 뭐 아예 CEO가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민주당의 선거 패배를 도모하는 세력들이 그럼 레거시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적 논조로 공격했던 것이 그것도 관계돼 있을 수 있다는 있을 수 거죠. 있다는 충분히 거죠. 추정 네. 가능하죠. 진짜. 네. 얼마든지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보는데요. 저 또 제보자가 말을 하기를 신천지 내부에서 실제 댓글 부대가 조직되고 운영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각종 정부 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 통신부라든가 이런 곳들 혹은 언론사 게시판 이런 곳에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사를 쓰면서도 그 뭐 기사 댓글 같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댓글의 양상들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개인들의 여론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뒷받침된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댓글 달기다, 뭐 여론 활동이다라고 보이는 게 많았는데 이제 그 어떤 주체로 그런 일을 하는 주체로 신천지가 많이 의심이 되어 왔거든요. 실제로 내부에 계시면서 그런 어떤 댓글을 다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신천지 신문사가 천지일보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천지일보 내부에서는 아예 신도들한테 이제 좋은 댓글, 뭐 좋아요를 누르라든지 이런 여론 조장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이제 신도들도 믿음이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 이런 여론 조작에 있어서 좀 더 힘을 가할 수 있게 좀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만 내부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안 하는 정도. 근데 그 중에서도 아예 부서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신천지 내부에 정보통신부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좀 해가 될 것 같은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걸 다 신고를 매겨 삭제를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천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에 가가지고 댓글이나 좋아요를 엄청 남긴다는 활동을 하는 부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부에 공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하라라는 발언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그런 중성부나 이런 부서에 있어서 신천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여론이다, 신천지에 좀 해가 될 것 같은 여론이다 이런 걸 갈라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장을 했었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의 특정 후보에 대한 뭐 SNS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활동들도 이루어졌다고 봐야겠군요. 사실 종교가 가장 무서운 게 이미 내부에서는 가스라이팅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위에서 막 대놓고 시키지 않아도 아래에서 알아서 듣는 그런 게 사실 종교 사기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에서 대놓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부에서 좀 신천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는 한 단체, 정당의 단체 대표다 이러면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보자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소위 민주진보 진영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딴지 뭐 네. 그리고 예. 클리앙, 예. 일사 이런 데서 그렇죠. 야, 그 참 저게 바로 네. 정통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종교단체나 교육기관에서 저렇게 직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 선거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가 천지일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기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네.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방금 우리 김용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언론사에도 분명히 침투시켰을 가능성이 그럼요.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 사람 기자 될 때까지 한 1, 2억 정도 투자하면 그렇지. 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보답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표는 티는 안 내겠죠. 신문 안 밝히고. 네. 야, 신천지 무서운 집단입니다. 근데 이런 음. 신천지 집단 뭐 언론에 침투하고 뭐 온갖 군데 다 침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예. 자, 이 제보자는 이만희 총회장하고 관계자들이 구속이 되자 어마어마한 법무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코로나 당시에 이만희 총회장이 여러 소송에 휘말렸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내부 신도들한테 소송비를 모금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실 그 교회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아예 대놓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이미 이만희 총회장은 신격화가 거의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아, 우리의 그런 신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신도들이 가만히 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돈을 안 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걸 안 내면 마치 지옥에 갈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이미 막 울고불고하는 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법무 후원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사실 법무 후원금에만 그 돈이 쓰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그 많은 남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저는 그게 액수가 대강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백억은 됐던 것 같아요. 몇백억이 법무 그럼 몇 명의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인지 대단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법무 쪽으로 이렇게 구한 인원들만 해도 이렇게 다 합쳐도 100억이 안 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남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전 총무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되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 현 대통령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송사까지 휘말리게 됐고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은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는 존재고 신천지 내에서의 이만희 총회장의 위상을 볼 때 돕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송비를 내지 않으면 거의 뭐 신성모독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소송비가 모아졌다고 보면 되겠군요. 사실 사이비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천지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처벌을 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천지인이라는 이유로 신천지인이어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때 뭐 로마의 정권에 압제당한 거를 이만희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마치 오마주 시켜가지고 비슷한 걸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믿음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분녀회분들은 남편 몰래 적금을 깨가지고 법무 후원금을 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게 위에서 강하게 얘기를 안 해도 내부에서는 이미 신격화가 돼 있는 존재에 대한 그런 엄청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큰 그런 종교사기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백억이 모아졌답니다. 근데 예의 졸렬한 사람들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이만희 신천지 본부에서 돈이 수백억이 없겠습니까? 그러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또 신도들한테 수백억을 뺏어가지고 예. 자기 돈 수백억 아껴두고 신도들 돈 뺏어서 법률 지원금으로 쓰고 정치인들한테 또 로비 그렇죠.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100억 정도만 법무 비용으로 사용이 됐고 나머지 비용은 정치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합니다. 예. 그 한 20만이라고 치죠. 네. 신천지 교인이. 근데 수백억을 조달하려면은 곱하기 그러게요.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 30만 원 되겠죠. 이렇게 예, 돼야지 예,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 1인당. 정말 참.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 막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상 내는 사람도 글쎄 말이에요. 많이 있을 했어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음. 신천지 전국 장로 선교 협의회 사무총장이자 신천지 신도 기반의 전국 기자협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신천지 옹호 영상 전국 기자협회라고 그래서 예. 공신력 있는 단체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자협회는 한국 기자협회. 예, 예. 전국 기자협회 그 유사단체 유사단체. 예. 신천지 옹호 영상 제작을 한다든가 기자 양성 교육, 대한 무궁화 중앙회 등에서 대외 활동을 수행 중에 있는
국용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는 신천지 전국 장로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구속된 이만희 총회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발표하는 등 신천지 내부의 주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저 국용호 씨를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신천지에 접근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국용호 신천지 사무총장은 2019년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또한 국용호 장로는 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김영주 전 국회의원 행사에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주 지금 넘어갔잖아요. 네. 저쪽으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때 2016년도 김영주 의원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사하실 때 그때 선생님께서 장로였잖아요. 신천지요. 맞죠? 예. 그리고 신도들도 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뭐, 신도, 아줌마들 한 10명? 그녀에. 그걸 동원이라고 뭐 10명 가지고, 내가 거기서 위치가 있으니까. 저 국용호 장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천지를 억압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도울 수가 없어서 윤석열 후보를 신천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개인적이잖아요. 그렇죠. 것도 있잖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 신천지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민주당에 마음이 있지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도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신천지 차원에서 좀 도와준 건 사실입니까? 뭐 조직적으로 홍보는 뭐 사실이죠. 제가 그거 인정하라고 내가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글 보내드려 보면 알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조직적으로 좀 도와줬습니까? 신천지 차원에서요? 경선은 모르겠어요. 경선은 자기가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럼 대선 공식 후보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까? 그거는 이제 중앙 정치다 보니 텔레비에서 그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천지에서는 말 안 해도 저 윤석열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네. 저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나왔던 김영주 국회의원은 2024년 총선 때 국민의힘으로 갔죠. 그렇지. 그분 말씀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또 그거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대요. 정치인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균형 있게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워낙 뭐 예수교 장로에 기독교 장로에 파가 많잖아요. 일반인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천지 이렇게 외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눈치채야지. 그 정도 하니까. 예수교회라고 하면 뭐. 맞아요. 예수교회라고 하니까. 예수교 이것만 보고.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이단인지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다. 네.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신천지 교인 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민주당에도 가입을 시키고 국민의힘에도 가입을 시키고 이른바 이중당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돕자 뭐 우리가 조직적으로 제가 뭐 당원 가입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위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 거는 내가 저렇게 했다고도 봐요. 그냥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렇게라도 해서 도와주는 표시가 나는 거지. 당원 가입하는 게 내가 애쓰는 표시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 편 들어준다 100명이고 200명이고 당원 가입 해갖고 와야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지. 정치인들이 사기 기질이 한두 단계 위에요. 종교인들은 그냥 해주고 받은 게 없어. 속기만 해, 해주기만 해. 네. 그러면서 또 뒤에서 받아 먹는 게 있지 또. 아이고 그렇지요. 인간들아. 네. 그렇죠?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우리 평화나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고발을 쭉 해오고 있거든요. 2단만이 아닙니다. 1단도 합니다. 1단도 합니다. 그 정광훈하고 그 소년보가 계속 입만 열면 평화나무가 거기는 점오 아닙니까? 점오? 거기는 점오 아닙니까? 1.5? 그런 거 보면 우리 김종인 목사님은 참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정치개혁 쪽, 정치권
양아치 공격, 예. 이단 사이비 목사 공격. 그래서 제가 누군가 뒤에 와가지고 찌르면 도대체 누가 찔렀는지. 누가 찔렀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짐작도 안 되는 거고.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광훈 깜빵 보냈죠. 예. 소년보 계속 입만 열면 김용민이가 평화나무가 또 나를 고발했다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 예.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후원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 자, 신천지 국영호 장로는 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시절부터 오래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신천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가 이제 뭐 말하자면 일반 종교처럼 대우받고자 할 때부터 예. 정치권과 유착됐을 거예요. 아, 저는 가톨릭인데 종교가. 네. 아, 기독교는 이렇게 분파가 많아가지고 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그동안 신천지에 있으면서 뭐 이회창이 때부터 막 해줬다고 그러는 거야. 야, 이 사람들아. 그럼 해줬으면 받은 게 뭐 있어? 네, 뭐 없대. 똑같아요. 윤석열 때도 똑같고. 아, 이해창 후보 시절에도 좀 했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때는 없었지만 먼저 있었던 장로들이 다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네. 현재 그 이단 종교 회복과 인권연대라는 리커버 예,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 신천지들 사이비 종교 피해 회복과 불법행위 고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 있으십니다. 네. 권태령 박사라는 아, 분입니다. 그래요. 예. 권태령 박사님. 예. 동아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를 취득하였고요. 사이버 한양대학교 경영교수로 역임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신천지 등 이단 종교에 대한 피해 상담, 피해자 구제,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고기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법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성비위도 네, 맞습니다. 세상에 까발린 분이에요. 예, 저분이. 예. 예. 저 권태령 박사는 저희 취재팀에게 신천지 수사를 하고 있는 합동수사팀도 뭔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 내부에. 수박 버섯 개씩 수사를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수사하는 신용만 하고 있다는 건데 수박 수사관이 있네요. 예. 합수본이 신천지 78개 지교회를 다 압수수색을 하고 요란을 떨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천지가 모든 자료를 미리 다 준비해놨답니다. 그것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수사하는 신용만 내고 있어서 과연 진짜 의지가 짜증나네.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압수수색은 아무런 증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부까지 미리 조작을 다 해놨답니다. 아하. 그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 명씩 와서 열람하고 가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즉 규명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합수본이 신천지 그 78개 자교회에 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네. 맞는 얘기인가요? 제보를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보해 주신 분이 예, 전에도 예. 이렇게 그 내부적인 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때 다 팩트로 이렇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제보는 이렇게 뭐 복수로 들어온 건 아닌데 단선적이긴 한데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아쉽게도 그 신용만 좀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압수수색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이 간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부의 인력들이 보기에 네. 이건 뭐 흉내만 내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해서 되겠나? 그냥 줄은 저로 그대로 그냥 받아가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 흔히 아는 압수수색이란 이렇게 막 카메라 대동하고 대규모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네. 거잖아요. 예, 예. 불시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이거는 순차적으로 한 명씩 나간대요. 나가가지고 그냥 현재가 미리 대비한 자료, 조작한 자료를 이렇게 뭐 원하는 건 다 주긴 하는데 특히 회계장부 같은 거 이미 다 손을 본 걸 요청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드리면은 내가 주면은 뭐 그것만 받아가는. 네. 엉망진창이구나.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대통령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수사하라, 합수부를 만들어라 했는데 정작 합수부는 저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라면 심각합니다. 진짜 사실이라면 네. 심각하네요. 국수본이 예, 저렇게 현재 저지경이 수사를 된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 지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대로 좀 대통령이 파악을 지금 하셔야 지시하셨는데 됩니다. 이게 제대로 예. 이행되도록 해야죠. 그렇죠. 여야가 핑퐁을 하는 사이에 대통령이 보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합수분 지시를 내렸는데 합수팀 지시를 거기서도 저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저렇게 하는 거는 압색이 아니잖아요. 도서 대출 비슷한데요. 그렇죠. 예. 심지어 그 리커버 여기에 인권연대거든요. 여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비밀 집단이라고 조직이라고
이렇게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를 꾸며가지고 그 수사팀에다가 얘기하고 있다고 확실히 합니다.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네요. 예. 무서운 건 다 이재명이네. 예. 신천지가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만희의 소환과 구속을 막으려고 협조하는 척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권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토가 끝나서 뭐 별로 압수수색이 돼도 신천지 입장에서는 별로 뭐 타격이 없는 것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 미리 이제 맞춰 놓은 자료만 이렇게 내주고 서로 있고 맞춰서, 그것만 네. 받아가고 그러니까 별로 그리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저렇게 해서는 지금 내부적인 네. 어떤 비리 혐의를 찾아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몇 번 뵙긴 했지만 리커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다고 신천지 내부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죠. 아니 우리 리커버는 순수한 그냥 시민단체이고 네. 그냥 이렇게 특히 그 이단 종교들이 그냥 어떤 종교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종교가 아닌 네. 어떤 사기 다단계적인 성격을 띈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5차례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또 뭐 대통령실이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타당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반응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볼 때는 아니 저렇게 리커버가 문서를 보낼 때마다 반응을 해주고 저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그 어떤 비밀 조직으로 만든 거다. 네, 그렇게 네. 자기들이 그 내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도 참 놀랍습니다. 네, 제가 이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2024년 3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말레이시아 외압 사건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표 시절에. 2025년. 2025년 3월에 대표 시절에.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당 주요 간부들을 모아놓고 대통령 용산에 있었을 때 6월 달에 빨리 상설 특검을 진행하라고 주문까지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민주당은 진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했죠. 그러는 사이에 경찰, 검찰 스스로 알아서 합수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합수팀이 내놓은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가지고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다리다 지쳐서 합수팀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고 합수팀이 만들어졌어요.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저런 식으로 미리 다 준비한 것만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천하의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직사회에. 그러다 제2의 말레이시아 마약 합수본부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여주기. 문제 제기한 사람 또라이 만들고. 그나마 특검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검조차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서로 나 몰라 하고 던지기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현재 그 합수부 수사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낮추기 위한 정치 쇼 정도로만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지난 이런 놈들하고 이런 놈들 믿고 국정을 운영하시는 이재명 대통령 참 너무 참 슬픕니다. 그러게요. 슬퍼요. 네. 지난 2월 18일 날 한 언론사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설문자의 84%가 둘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의 8할 이상이 통일교 신천지 둘 다 특검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교묘하게 상대당을 나무라면서 말레이시아 마약 외압 사건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석되어 가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계의 정치 개입을 발본색원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평화나무인데 그곳의 이사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이 경찰이나 검찰에 이 종교계의 끈앞풀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그 마약을 그 일반 경찰이나 검찰들이 투약할 수 있다고 보고 전부 한번 시약 검사를 해봐라 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중에 몇몇 간부들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마 이것도 한번 그리고 지금 수사하는 그 인사들이 그 종교인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다 점검하고 수사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이 종교가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넘어서면요, 그거는 사회 악입니다. 이게 일반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이런 그 단계까지 가면은 그건 비단 종교만이 아닙니다. 네. 뭐 이른바 셀럽들 중에도 그렇게 자기 추종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 걸러내지 않으면은 저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네. 살아있는 좀비라고 봅니다. 네. 좀비예요, 좀비. 심지어 지난 그 김건희 특검의 수사 팀장 중에 한 명이 통일교 신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수사를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 아니 걸러줘야지 그런 거는 최소한 관리자들이 집요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유.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네. 그러고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으면 그거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 정청수 PD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은 당연히 문제지만 민주당도 좀 왜 적극성이 없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 저는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닙니다. 이권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정당이 아니고 이권 집단, 이 특권 기득권에 모인 결사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그 통일교와 신천지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우르르 나올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정성수 PD님도 약간 이제 의심하는 게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더 원합니다. 국민의힘은 통째가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통일교 신천지와 연결된 거 발본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민주당에 간혹가다 그런 인간도 좀 있으면 그런 인간들 속아내야지 민주당이 더 훌륭한 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부가 혹시 민주당이 특검을 못하게 숨어서 작업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의심 약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지도부나 우리 당의 훌륭한 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우리 당에도 압력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바람처럼 네.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 정청래 대표님은 이 대통령이 애태우면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응을 못 하신다면은 그만두셔야지. 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권 1년차와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밀도라는 게 다를 수가 있다고. 제일 중요한 지금 시기에 제 역할 못하고 지금 합당론이나 무슨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치와 종교의 거리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야는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을 하자는 말은 넘치지만 어떻게, 무엇을, 어디까지 수사할지에 대해서는 끝없이 핑퐁을 벌이고만 있습니다. 한쪽은 통일교만 특검하자고 하고 다른 쪽은 신천지도 포함하자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쪽은 묶어서 전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검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수사 착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정교 분리를 존중한다면 다음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전현직을 불문하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결과가 어느 진영에 불리하더라도 이를 정치 보복이나 음모론으로 덮으면 안 됩니다. 종교는 신앙의 영역이고 정치는 공적 권력의 영역입니다. 두 영역이 부당하게 얽힐 때 피해를 보는 곳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또 하나의 정쟁 카드로 소비한다라면 그 자체가 정치의 책임 방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말싸움이 아니라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입니다. 정치권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상대당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 ON의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 ON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